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어진 시장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빅테크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나스닥이 1% 가까이 오르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강했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이 다시 35,000달러 위로 오르면서 강세였습니다. 말 그대로 불장의 기운이 팍팍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증시는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나 지난주에 완벽했던 지표들 덕분이죠. FOMC에서 연준은 금리 인상이 거의 없을 듯한 발언을 했고, 이 직후에 나왔던 고용보고서는 3박자가 모두 갖춰진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전망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올라서 골칫거리였던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이제 4.5%대까지 하락했고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인 금리 전망치가 내려갔다는 얘기죠. 시장은 내년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보다 금리 인하 시작 예상 시기가 훨씬 앞당겨진 것인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약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도 포함한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시장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는 시장이 안 좋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돈을 빌리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죠. 따라서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호황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황기의 금리 인상과 증시가 함께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황이 끝나고 불황으로 접어들며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립니다. 당연히 이미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증시는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동안의 패턴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 지나칠 정도로 풀었던 유동성으로 인해 거품이 앞서 꼈고, 그로 인해 금리를 올리는 동안 거품이 먼저 터졌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정작 다 꺼진 이후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이미 거품도 빼놨겠다, 앞으로 일어날 유동성 완화를 예상하고 미리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시장은 항상 선반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실제 경기가 바닥이 왔을 때 미리 달려나갈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기에 주식이 내린다는 과거의 통념은 이번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은 어디까지나 경기의 하락이 연착륙 정도로 끝날 때의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 그때 증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죠? 주식은 실적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나친 경기 침체로 실적 악화가 심화되면 이게 유동성 증가의 호재를 모두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연착륙 정도로 요 정도까지만 내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경기는 그거보다 더 안 좋아진다면 당연히 시장의 상승 시기는 그만큼 밀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향후 2년 정도는 증시보다 상품 자산이 더 안전합니다. 그중에서도 금은 보수적 포지션으로 가장 안전하죠. 그런데 기왕이면 더 좋은 것은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단기적인 호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수년에서 십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자산 클래스를 바꿔나갈 특이점 같은 것입니다. 어제 자산 규모 1,000억 달러의 위즈덤 트리가 자사의 상품 ETF에 비트코인을 포함시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ETF는 원유, 농산물, 산업용 금속, 귀금속 등에 투자하는 ETF인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추가한 비중은 아직은 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몇몇 펀드가 상품 ETF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아직 비중은 평균적으로 1%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기관들의 접근성이 급격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금과 같은 귀금속 ETF에 투자하는 자산 중에서 10에서 20%까지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에 배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금의 자산 중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전이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 쪽에서도 현물 ETF 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시아 자본도 비트코인 생태계로 크게 유입될 수 있죠. 따라서 현물 ETF는 그동안은
기관들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갈 수 없었던 마치 섬과 같은 비트코인 생태계의 대교를 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차를 타고 그냥 건너가 버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향후 비트코인의 대규모 재택으로 이어질 것이라 강력하게 추측되는 이유죠. 이렇게 생태계 자체의 특이점이 일어나려고 하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원래 비트코인의 최대 호재인 공급량 반감기와 또 다른 최고 호재 중 하나인 유동성 증가 시기가 거의 거짓말처럼 딱 맞물리기 직전입니다. 우선 비트코인 반감기는 원래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최대의 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1만 블럭이 생성될 때마다 공급량이 절반씩 줄어듭니다. 수요가 같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21만 블럭이 생성되는 반감기 때마다 폭등하는 현상이 거듭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급만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이 굳이 이렇게 폭등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우월함이 있는 것인데요. 유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WTI 가격이 중동 전쟁 이후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낮은 가격인 7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근처까지 갈 때 시장에서는 150달러 간다, 200달러 간다 이런 말 나왔지만 그럴 일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나요? 금을 비롯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은 수요가 증가하여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증가해서 주가가 오르면 회사는 뭐를 하죠? 유상증자를 하죠. 2020년과 2021년에 저와 함께 그 유상증자 폭탄을 많이 맞으셨던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처럼 공급이 증가하면서 다시 가격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공급 일정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고 연준이나 기업처럼 자기 마음대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금처럼 채굴자가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더 많이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유와 같은 자산은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도 함께 줄어들죠.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은 반대죠.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여기저기서 불나방처럼 수요가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는 타이밍에 반대로 공급량은 반토막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과거 반감기마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심지어 그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유동성 공급도 증가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던 반감기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동성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지극히 명확한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실적 그런 거 없이 화폐에 대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울처럼 서로 기량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도 반감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호재로 작용할 예정이죠. 이 세 가지 초특급 호재가 같은 시기에 맞물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슈퍼 개기일식과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언할 수 없겠지만 분명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가진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 대비 보상이 아주 좋은 이 타이밍에 굳이 금과 같은 상품에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상품에 투자한다면 금에는 보수적인 금액만 투자하면 되고 가능하면 비트코인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주식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향후 2년 정도는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는데 주력한 편이 좋습니다. 나는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두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150시간을 들여 만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강의를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단순히 돈생경사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래도 좋지만 그걸로는 일생일대의 기회의 잠재 가능성을 모두 살리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특별한 투자 방법을 섞어야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률이 기대 가능합니다. 단언컨대 2년 내에 경제적 자유가 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납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얼마 전 로이터 통신을 통해 기가베를린에서 향후 25,000유로의 저가형 모델이 나올 것이란 보도가 있었죠. 아직 정확한 계획이나 공식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기가 베를린에 왔을 때 흘린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력 모델인 모델 3와 Y의 경우에도 현재 영업이익률이 10%도 채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보다 반값 수준인 25,000유로의 전기차로는 마진이 도저히 나오지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기가 프레스에 있습니다. 다이캐스팅으로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차체를 원큐에 찍어내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평균적인 전기차 가격은 약 65,000유로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가장 심한 중국의 평균 가격은 31,000유로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25,000유로 전기차가 나오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될 텐데요. 하지만 제 아무리 기가프레스를 이용해 생산해낸다 하여도 이 정도 가격이면 결코 마진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 모델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될까요? 바로 FSD가 글로벌 확장되는 타이밍입니다. 현재 FSD의 채택률은 약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FSD가 글로벌 확장되면 이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높은 마진으로 유명한 애플조차도 하드웨어의 매출 원가 마진은 30%대에 불과합니다. 대신 소프트웨어의 마진은 70%가 넘죠. 아마존의 경우 전체 매출의 16%에 불과한 AWS가 이익에서는 60%를 넘게 차지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매출은 높은 마진율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FSD가 글로벌 보급되는 타이밍에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 차는 거의 원가만 받고 주더라도 대신 소프트웨어 수익으로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더블 플라이 휠의 기본 모형이 되는 것이죠. 테슬라는 아마 이게 가능해지는 시점에 가서야 저가형 모델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차피 팔아봐야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시점은 대략 2026년에서 2027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 수익성을 크게 증가시킬 요인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북미에서 테슬라의 주문 잔량을 보시면 작년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작년 말을 기점으로 주문 잔량이 거의 소멸하다시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늘어난 공급량 대비 수요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공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차를 팔려면 앞으로 가격을 더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빠른 수익성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당장의 현실이죠.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저가형 모델의 출시와 FSD 글로벌 보급이 예상되는 2025년에서 2026년 정도를 맞이해 퀀텀 점프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주요 경제지표는 없지만 내일부터 파월 의장을 비롯해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거의 매일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 FOMC 회의 때와 거의 비슷한 말을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최근 시장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 작정하고 악담을 쏟아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와 오래 함께 하셨던 장기 투자자 그리고 장기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그런 변동성 따위 한낱 먼지만도 못한 노이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준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고용은 약해지고 있고 물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끝나고 금리 인하 시기를 점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 뿐입니다. 그 기쁨의 시간이 오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